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을 두고 지역 반발이 거센 가운데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논란을 빚은 경남교육청이 전체 채용 인력의 20% 정도만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LP가스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LP가스는 특히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이번 설에 대가족이 모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귀성을 만류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에 대해 어민과 지자체에 이어서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땅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댐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한 홍수에 따른 난강댐 붕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천만 제24개와 남강 여수로 1개를 신설해 최대 계획 방류량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 이에 대해 댐 하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진주시도 수로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 의회가 의회로는 처음으로 치수증대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어민들과 시민들을 수술을 주지 못하는 치수증대 사업은 사천시 의회에서도 이건 한 분 한 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천명했던 바가 현재 난강댐 방류에 따른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법인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댐 주변 지역 5km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천은 3개 면과 남해읍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는 상황. 때문에 어업 피해가 큰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까지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사천만, 강진만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하지만 어업 피해 보상은 지난 1969년 난강댐 건설 때 끝났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 난강댐만을 감안한 법 개정에 타 지역이 선뜻 나설지도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논란을 빚은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전체 채용 인력의 20% 정도만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최종 확정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채용 방안입니다. 우선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334명 가운데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근무했던 163명이 면접을 거쳐 전환되고 미전환자 171명 가운데 60%인 102명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채용됩니다. 나머지 정원인 80여 명만 일반 공개 경쟁으로 선발됩니다. 고용의 안정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나눠 채용한다지만 1, 2단계 탈락자는 극히 일부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 사실상 현 자원봉사자 중 80%가 전담 인력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당장 기존의 방침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개 채용 인원이 20% 정도로 낮은 데다 이마저도 기존 자원봉사자에게 가산점을 줘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300여 명을 채용하는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도 단 한 차례만 열려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방과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요식적인 절차를 거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하고. 경남교육청은 늦어도 5월까지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채용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여전히 LP가스를 쓰는 가정이 많은데요. 경남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도시가스와는 다르게 LP가스는 개인이 주로 관리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주택가. 1층짜리 주택이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제 저녁 집주인 81살 A씨가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순간 이 집에서 사용하던 LP가스가 거대한 소리와 함께 폭발한 겁니다. 소리 엄청나게 컸지. 지진난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골목에 외등이 꺼져가 있어요.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이웃 주민 등 7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의 온수기를 가스에서 전기로 교체하다 LP가스가 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83살 B씨가 가스레인지를 켜자 폭발했습니다. 가스 밸브에서 누수가 되어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갑자기 가스가 폭발되어 주변에 있던 이불로 연소되었다고. LP가스의 경우엔 가스레인지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 밸브나 연결 부위가 오래돼 부식되면 가스가 새어나와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밸브 부분 연결 부위에 이제 비눗물을 칠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외부 환경에 바로 노출이 되게 되면 금방 이제 부식이 된다든지 이제 성능을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LP가스 사고는 모두 348건. 이 중 30%가 난방 사용이 급증하고 추운 날씨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오늘 새해 첫 절기 입춘입니다. 입춘 추위에 김치독이 얼어 터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낮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진주는 영하 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5도, 진주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새벽 동안 내리는 눈은 최대 5cm가량이 예상되고요. 이 눈비가 얼면서 내일 아침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지역 영하권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5도, 함안은 영하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6도, 창녕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7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2주 더 연장했죠. 대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상 초유의 설을 맞게 됐는데요. 이번 설에도 오지 말라며 귀성을 만류하거나 일찌감치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의령의 한 마을,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 기세에 지난 추석에 이어 설에도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들, 딸내들, 며느리들 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설 쉬고 코로나 조용하면 만나자 우리.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코로나19를 빨리 끝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설 연휴에 5인 이상 가족 모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귀성을 포기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웠던 설 연휴 기간 항공편과 고속버스 승차권은 연휴를 불과 일주일여 앞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리 두기와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작년 추석도 그렇고 올해 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이쁜 딸을 얻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 상녀 걱정을 하셔가지고 올라오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좀 했습니다. 아쉽지만. 경상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가 하면 SNS 등을 통해 고향 방문 안 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설 연휴 이동량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4월 7일 의령군수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몰리면서 일찌감치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현직 의령군 도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해 의령은 군수와 도의원을 한꺼번에 뽑아야 할 상황입니다. 군민들의 혈세가 드는 선거 비용 누구의 몫일까요?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호연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5명 중 1명인 손 의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단수 후보 결정은 반대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경선을 하면 승복하겠다고 말해 단수 후보 추천 시 무소속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공심 위원님들께 공정한 우리 국민 경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고 이로써 4.7 재보궐선거는 의령군수 재선거와 도의원 의령군 선거구 보궐선거를 비롯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수 재선거 관리 비용만 8억 원 이상, 후보 선거 보전 비용에다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1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직자들이 국가 돈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이 의령이라 이게 조그마한 10억이 적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의령군수 재선거에 단수 후보를 선정할지 경선을 치를지 이번 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쯤 김춘규 후보를 단수 후보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도의원 의령구 선거구의 경우 선관위의 보궐선거 공고 등 절차를 밟아 다시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축제 공동 홍보와 관광지 할인, 어도 개보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했던 진주시와 산청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시군은 올해 진양호와 경호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완공하고 교류 사업을 생활체육으로 확대하는 등 진주와 산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농구와 야구, 축구 등 모두 5개 팀 2천여 명의 동계훈련팀을 유치했습니다. 사천시는 눈이 내리지 않는 따뜻한 기후에다 화로회 단지가 있고 진주와 남해, 통영 등 인근 시군과 연계한 전지훈련이 가능해 많은 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일대 최대 고로쇠 산지인 하동군 화계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로쇠 수액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하동군에서는 화계면을 비롯해 청암과 악양면 등 300여 농가에서 해마다 72만 리터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조선업 경기는 밝지만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 일자리는 코로나19와 건조량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약 6천 명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는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등으로 선박 발주량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동남권 수출은 지난해보다 12.3%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NK 경제연구소의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 개선 등으로 1,1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 철강 기계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측했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으로 2019년까지 회복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강 자가검진을 위해 모바일 앱 개발사인 QTT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성군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치과나 병의원을 찾기 힘든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구강 자가 검진을 실시하고 온라인 구강 문진 결과와 통계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한 창원시가 스마트 수소산업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제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와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수소산업 정책 수립과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비롯해 수소 시내버스의 5G 통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의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도는 올해 기후 대기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증액한 2,657억 원 편성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과 어린이 통합 차량 LPG 교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올해 처음 도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살 이하인 자녀가 3명 이하인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년째 대구 어획량이 급감하자 통영시가 어제 용남면 앞바다에서 대구 치어 70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통영수협의 대구 위판 실적은 지난 2018년 3,200마리에서 지난해 1,000마리 가까이 줄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2024년까지 경남 1,265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집수리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와 지붕 개량, 담장 수리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2024년까지 104억 원을 들여 4,6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인하는 아동 친화 도시에 경남에서는 최초로 김해시가 선정됐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의 의견을 지역의 공공정책과 예산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4년 동안 아동 친화 도시 자격이 유지됩니다. 창녕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예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한 곳입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